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내가 인정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김종인이 오세훈 면전에다 대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바보 같은 짓이었다. 오세훈이 똥 씹은 표정을 했다고.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 오세훈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용수 할머님한테 뭔 소리 못하는 거랑 약간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나이 네. 많으신 노친네한테 뭐라고 못하겠고. 근데 뭐 이 아저씨는 김종인 아저씨는 어떻게 보면 참 눈치 없이 얘기하는 거죠. 그냥 쫑크를 주려고 하는 걸로 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양반의 매력이잖아요. 네, 김종인이니까 거침없이 가능한 것 아니 같습니다. 저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면전에서 내가 지금 여기 짜르처럼 정권을 이룰 수 있는 지혜에 와 있다. 그래서 오세훈한테 면전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나에게 덤비지 말아라는 그런 그런 사인이라고. 네,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계산적으로 그리고 보면은 확실히 오세훈을 눌러놔야 될 필요를 느꼈겠죠. 네, 김종인 그리고 대표는. 본인이 나 이런 사람이야. 본인이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1년 동안 임기가 보장된다면 그 안에 가장 위협거리가 누굴까요? 대선 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가 어느 힘 쏠림이 생기면 비대위원장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이런 식으로 대선 주자들 한 명씩 다 누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얘기가 나는 경제민주화보다 더한 주장을 이제 들고 나올지도 모른다. 예고하는 거거든요. 아마 좌클릭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분. 당연히 근데- 지금 뭐 보수란 단어 없애겠다 이런 거 네, 나오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또 속을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그치 그게 중요하지.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너무도 그 변화 무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민정당의 국보위에 참여했고 나중에 노태우 정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도 하지만 나중에 또 어느새 새천년 민주당에 가서 비례대표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 2016년에 민주당의 비대위원으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이미 새천년 민주당에서 또 국회의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정치 경력을 보면 이 사람은 이념을 초월해서 자기를 우대해 주는 곳은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권한을 주면 거기서 그 권한을 최대한 누리면서 자기 할 얘기를 그 마음대로 하는, 견제받지 않고 그런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한 번쯤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김종인 같은 사람이 어쩌면 그래도 있다는 게요. 역사 발전에 도움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포장의 달인처럼 보이긴 하지만 지금 김종인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고요. 저거 속지 말자 하는 건 당연히 속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김종인이 외친다고 저들의 아주 깊은 생리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민주화가 대표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결국에는 미래통합당 같은 부류들은 할 게 없으니까 제가 항상 했단 말이에요. 수년 동안 야당이 여당을 이기는 방법은 복지 논쟁이에요. 여당보다 복지 더 주자고 하자 그러면 전 선거 이깁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은 복지를 확대하자고 주장은 못하고 평양식 패턴이 그런 거 아니에요? 색깔론이나 들이대고 대책 없는 발목 잡기 하니까 늘상 꼰대 수구 세력으로 인정받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아마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있어가지고 무상급식 투표가 좌절되고 그리고 오세훈이 물러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보수의 몰락을 촉발시켰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장 첨예한 대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논쟁과 성장 논쟁에 대한민국 그 정치에 있어서 복지 경제로 할 건지 아니면 보편적 성장을 주도하는 경제로 할 건지. 그러니까 성장 패러다임이 사라지는 계기입니다. 그때가. 성장이냐 분배냐. 이게 이제 가요사에 있어서 서태지가 등장하고 난 이후와 이전이 어떤 역사적으로 달라지는 것처럼.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건 난 반댈세. 나 음악 평론가로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건 언론이 완전 허구고. 그러니까 뭐 어떤 서태지가 만들었다기보다 그 이후와 이전에 어떤 달라진 아무튼 가요 환경은 바뀌었죠. 예, 바뀐 게 있듯이 이 오세훈의 무상급식 이후로 이제 변곡점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또 다른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게 시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비포 것 같아요. 애프터는 무상급식이다 기준이. 그러니까 오세훈은 장렬하게 수구가 되면서 산화한 거거든요. 그거로 제기를 못 하고 있잖아. 정로 나가서 떨어지고 광진 나가 떨어지고 이러고 있고 아직까지 오세훈이 그나마 대선 후보로 이렇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내가 봤을 때 그 미래통합당 부류의 불행 중에 하나인데 그 핵심을 김종인이 잘 찍고는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미래통합당 같은 정치 세력이 김종인의 주장대로 기본소득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과정이에요.
그 완고하게 수구 세력이 맞으면서 국회를 지지부진하게 막 끌어가는 과정이 계속되면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김종인 같은 사람들이 기본소득 같은 거 도입하자라는 이야기로 같이 국회에서 합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오면 급격하게 발전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받아줄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김종인이 물러나고 나고 다른 대선 후보가 나오고 당대표가 나왔을 때도 그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이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역으로 앞으로 1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김종인이 있을 때 그러니까 대선 주자 나오면 대선 주자가 자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구호를 반드시 내세울 거거든요. 근데 입법화 시키면 백도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에 아마 김종인은 본인이 펼치고 싶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자기 대선 못 나갈 걸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2018년은 본인도 나오고 싶어 했지만 지금은 이제 2017년인가요? 그때 나오고 싶어 했지만 지금 못 나갈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자기가 너무 노욕에 그 가득 차 있는 노인 이미지보다는 이제는 우리나라 국가에 뭔가를 했다라는 족적을 남기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용하자. EJ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저는 한 3% 정도는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이 만약에 제대로 된 정책을 몇 개 만들면. 근데 거기에 근본적으로 속지 말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요. 비대위 구인을 선정했는데 본인을 포함해서 여기에 그 하나의 기쁜 소식은 이준석을 뺐다. 그러니까 늘 비대위 전문 정치인인 국회의원 한 번도 못했던 이준석 85년생을 하나 뺐고요. 못 들어갔어요? 네. 최고위원 전문. 대신 87년, 88년생 2명을 포함해서 80년대생을 3명 그 집어넣었더라고요. 이준석도 팽당했네. 팽당. 그러니까 지금 그 황교안 대표 체제로 있을 때 최고위원도 했잖아요. 바른 정당 계열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그 몫으로. 유승민의 아바타 역할을 한 거죠. 유승민의 힘의 그 이제 그럼 이준석이 아바타 지금 배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준석을 넣으면 유승민의 힘을 너무 그 비대위 안에서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거세하는 게 맞는 거죠, 이준석.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구조를 최종 정리를 하면 180석이라는 그 국민의 민의가 반영이 되니까 참패한 정당에서는 비대위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김종인 외에 대안도 없었던 게 사실일 것 같고 누구한테 거기다가 맡겨놓으면 뭘 해야 될지 손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김종인이 경제민주화를 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사실 재난지원금이 반대했던 국민들도요 지금 받아간 거 토해내 하면 토해내겠습니까? 그 말이. 이 바꿔보니 너무 좋아 이거죠. 그렇죠. 기분 좋아. 이런 상황이 돼서 김종인이 이거를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들이는 과정에 아마 이게 복지 논쟁이 계속 될 거라고 보는데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180석이라는 민의에 의해서 상당 부분 앞으로 약진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을 막 무조건 비토할 건 아니고 김종인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아주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때 대한민국 발전이 사실 되는 건 맞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뭐 주호영 같은 애들 개념 없이 가가지고 막 협치란 그런 거야. 상임위원장 나눠주는 게 협치야. 요딴 개소리보다는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쯤 되면 1년 동안은 무조건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상당한 좌클릭이 예상됩니다. 네.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인적 구성을 봤을 때 자, 어쨌건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훌륭하네. 그럼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이 좀 보이네요. 네, 21대 들어가자마자부터 개원 협상부터 지지부진 해가지고 막 법적 시한도 못 지킨 데다가 막 안 지킨다고 또 무슨 처벌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한 달 끌어버리고 이러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그나마 그 미래통합당 리더십이 좀 지지부진할 때 확고한 리더십 갖추기 전에 확실히 밀어붙여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측면은 있지 네,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주장들이 나쁘지 않아서 더욱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럼 김종인 우리가 잘 이용해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선거용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우리 정인. 그러니까 김종인을 이 얘기만 추가하겠습니다. 김종인이라는 비대위원장을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요구할까? 왜냐면은 만약 김종인이 안 들어오고 이대로 두면은 미통당은 당이 분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돌아와서 당대표가 된다. 그럼 홍준표 세력은 남겠지만 반대는 나갈 거예요. 도저히 그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친박이 누가 대표가 된다. 그럼 그 세력에 또 반대한 세력은 시대착오적이다 하고서 또 나갈 겁니다. 그나마 김종인이 당을 유지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이 있는 한, 내년 뭐 4월달까지라 그러는데, 있는 한
홍준표의 입당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는 장외에서 버스킹하고 다닌다. 계속 저럴 거야 아마. 대선 때까지는 거의 뻗대겠죠. 네, 네. 재밌네 이 상황은. 그리고 김종인이 선대위원장 할 때 어차피 무소속으로 나가 적으로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뭐 김태호도 그럴 거고, 저 권성동도 그럴 거고 이런 시기일 테니까 윤상현도 그럴 거고. 제가 뭐 권성동은 들어오고 윤상현은 아마 그 좀 들여보내는데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내부에 윤상현은 지금 보좌관 내가 사급 봤을 때 보좌관 문제가. 당선 취소각이에요 이거. 네. 당선 무효각이라고. 그 보좌관의 범죄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그렇죠. 사건을 조작해서 그래서 안상수를 주저앉히고. 윤상현에 관련된 그 내밀한 얘기를 좀 몇 가지 들었는데요. 해봐요. 자기 방송에서 하려고 그러지. 거짓말인데. 뭐냐면 그 윤상현이 지역구 관리를 그 이제 호남 향후의 세력도 많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분이 밤에 술문화로 그쪽 세력을 그래서 이번에 그 안상수에 관련돼서도 그러니까 안상수는 뭐 그 당선 목적이 아니고 실은 그 윤상현에 대한 견제, 그러니까 당에서 뭐 그런 걸로 나왔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윤상현 캠프에서 너무도 많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유언비어를 많이 유포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역구 관리 스킬이었단 말이야. 네네. 대략 그렇게 보이네요. 지역구가 관리 잘하는 게 반문화에 충실하시고. 제가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여기 새날에서 4년 뒤에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어처구니없네. 자, 여러분 그 방송 중에 제가 아까 말한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 뭐 그 기사를 하나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놨거든요. 기사를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가능한가? 그리고 공식적인 기록에는 안 남는 방식. 최종 박근혜의 득표는 아마 51.5 정도 됐을 거고요. 당선 확정 시점 1시 한 20몇 분 때 득표율은 분명하게 51.63%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계속 미스테리 남아 있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